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김용윤 TV에 김용윤 소장 모셨는데요. 오늘은 이준석, 한동훈이 아니라 이재명을 저격하겠습니다. 이재명 저격수.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아가스 크리스티 추리소설 재밌잖아요. 시드니 셀던하고 쌍벽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장까지 넘길 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범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놓칠 수가 없는데 이재명은요 그냥 빠네요. 그냥 범죄자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판이 너무 빤한 범죄자가 있는데도 그것을 정리를 못한다는 게 지금 분노 포인트가 아닐까. 그러니까 울분을 느끼는 가장 1위가 정치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국민들께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이쯤 되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면 이재명의 이기 출범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조금 제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5대명, 9대명 이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90%를 찍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고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이것은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산화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자기들이 가장 목숨을 걸었던 그 민주당의 텃밭 호남에서는 꺾인 거예요. 그게 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지역을 돌아도 90%인데 호남 지역을 딱 갔을 때 한 20%가 쭉 빠져가지고 전체가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재명이 좀 뜨거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 아마 그 호남 지역의 분들하고 이제 호남 지역의 해병대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쪽 지역에는 이제 민주당을 어찌됐든 정권을 다시 탈환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누군가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집결을 하고 있다. 이재명이 아니라 그때 3년 뒤에 뭔가 바람을 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쪽으로 간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시점을 이제 재판 9월 지나고 10월로 보는 거죠. 아마 10월에 이제 빵빵빵 떨어지면 이제 이재명은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이 온갖 생각을 다한 것 같은데 꽤나 노력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에 아주 그러니까 징글징글합니다. 아주 잡초 수준을 넘어서 거의 바퀴벌레 수준이에요. 우리가 바퀴벌레 하면 징글징글 하잖아요. 죽지도 않아요. 알을 까요. 죽으면서도 알을 까요.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이재명이 지금 호남에서 외면을 당하는 이 1극 체제의 불안감을 느꼈는지 이거 호남 지역을 두고 이제 마루타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거 25만 원 요거 한번 보시면 90% 육박하던 이재명의 득표율이 80%대로 뚝 떨어졌어요. 이게 뭔가 이제 걱정이 될 거고 22대 총선 기간에서도 그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에 대한 지지가 확 몰렸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위성정당보다 훅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고장으로 해석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준 부분이라서 그냥 작게 띄워주셔도 되고요.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호남에서 외면당한이라고 바로 정리를 해줬는데 저 메뉴에가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종북 좌파 자료. 왼쪽 상단에. 종북 좌파 자료. 조명에 비춰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에 끌려서 이 블로그를 들어갔다가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셔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호남에서 외면당한 이재명의 1극 체제. 그러니까 호남이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고 2022년 대선 기간에도 호남을 꾸준하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호남에서 이재명의 등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이제 요 다음 페이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에서 이런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도 크게 다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재명 표
기본소득에 대해서 실험을 나선다라고 해가지고 몇 개의 지역을 뽑아서 그 지역에 돈을 뿌려요. 순창 농민 4,500명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한다. 농민들에게 저 100만 원이면 괜찮거든요. 그럼요. 막걸리 드시고 뭐. 100만 원 크죠. 크죠. 그런데 누구한테나 100만 원 크죠. 예. 그럼요. 갑자기 없던 돈 생긴다 이러면 신나죠. 꽁돈인데. 네. 그래서 요 지역을 상대로 요 다음 페이지 정리를 한번 싹 해드렸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선 핵심 의제로 꼽고 있는 기본사회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을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연구할 계획이다. 모델로. 그러니까. 호남을 상대로. 그러니까. 호남이 이제 마루타가 되는 겁니다. 전남과 전북 일부 지역의 도시 아니고 농민 기본소득 실험 결과로 생활 개선과 인구 유입 효과, 이거 말만 번들이 한 건데 그냥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어서 민주당만 바라봐, 내가 너희들한테 돈 줘, 이것만 이제 하고 이제 정신적으로라든지 생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작전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되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얘기 딱 듣자마자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이 생각나는 거예요. 인디언 레저베이션. 네. 예. 거기는 밖으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 안에서 그냥 생활을 해요. 예전처럼. 그런데 발전은 없죠. 아니, 왜냐면 발전을 안 시키죠. 여기는 그냥 니네 인디안들만 사는 데니까, 니네 뭐 때려잡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 그냥 니네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 정부가 나머지는 보호해줄게, 이거예요. 계속 인디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 자가 발전을, 그러니까 발전 자체를 못하도록 그냥 고립한 거예요. 지금 인디언 보호구역 이러면 뭐 이러지만 사실 인디언 보호구역과 전라도 보호구역은 별 차이 없습니다. 지금 뭐 활동하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사고할 수 있는 것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다, 돈 100만 원으로 지금 사육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사육의 대상이 왜 하필 전라남도, 전라북도, 호남을 대상으로 하느냐? 쉽기 때문이고, 그 민주당의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전라도 분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일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를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호남인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초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이재명을 응원했으니까 저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개들 사려주잖아요. 종치고. 종치고 사려주고, 그냥 그러면서 길들이기해서 내 말만 듣게 훈련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사업이면 사업, 아니면 직장이면 직장을 많이 만들어줘서 자기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려줄 테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나 가두리 어장에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발전, 저런 말 하면 안 돼요. 생활 개선은 지역 발전이고, 지역 발전이 되려면 외부에서 투자 유치가 들어와야 그리고 되고, 일자리 창출이고, 그렇죠.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그 지역을 가보면요, 그것을 막는 게, 기업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그 지역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안 되거든. 왜냐면 발전하니까. 발전하면은 보수가 되거든. 잘 먹고 잘 살고 내 사유재산이 생기는 순간, 내가 세금을 더 내는 순간 보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못 살게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디언 보호구역에 비슷하게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전라도 보호구역으로 고립을 시키기 위한 거다. 이거는 전라도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남이 니들이 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니네가 우리는 뭐 강아지 취급하냐, 이렇게 나와야 돼요, 호남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밖에서 깬다고 한들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굉장히 숨기듯 다루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언론이 뭐 애완견처럼,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금이라도 이제 흠집이 난다든지 좀 불안감, 요동을 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론과 함께 짬짬이가 돼서 잠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대대적으로 빵빵 띄워야 되고요. 국민의힘은 뭐 합니까? 이런 포인트 잡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에게
이거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원래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 캐치 딱 해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가 그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감동을 끌어내는 부분, 우리가 다 같이 함께한다. 이게 이제 한민족으로서 보수의 번영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가 던져져야 되는 게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왔었어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오는 게 민주당에서 얼마나 두려웠어요. 근데 여의도 연구원 아시죠? 여의도 연구원은 한 달이 장악했습니다. 장악했죠. 네네네. 그러니 여의도 연구원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잠그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묻혀져 가는 거고 그러면서 그 보호구역 안에서 그냥 표파리들만 생산이 되는 거고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호남에서 이제 일당 독재 체제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양승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접촉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양승 교수님께서 이거는 인디언 보호구역과 똑같다. 이거는 전라도를 너무 무시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25만 원 살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좀 심각한 게 난민 3만 명에게도 25만 원 전 국민으로 대우를 한답니다. 난민 생각하면 정우성 정우성 생각나잖아요. 정우성이 왜요? 정우성이 제주도에 난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아무 생각 없는 애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난민 3만 명도 지금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준다라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표정도 되게 싫어. 아유, 살모사 같아. 둘 다 표정 한번 보시면. 정청래. 아우. 그러니까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특별법,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특별법 안에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에게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지만 장기 국외 체류자, 교정시설 수용자는 대상에서 채우. 이게 한국 국적자인데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이제 25만 원 제외. 그리고 수용하는 사람들은 뭐 돈 쓸 일 없으니까 제외. 그런데 왜 난민이 포함되어 있냐고. 사실 난민은 우리나라에서 뭐 국내에서 뭐 있다라는 것뿐이지 뭐 생산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군대 뭐 나라를 위해서 지켰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다 퍼준다. 그리고 13조뿐만 아니라 그거를 발행하는 수수료가 한 1,400억이 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25만 원 주머니에서 빼주고 이제 한 2,500만 원 이제 어깨에 딱 짐으로 이제 인생 살아가는데 빚을 더해준다. 요거를 빨리빨리 좀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전혀 모른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래 세대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20대, 30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섰는데 아유, 대학생들도 그 정도로밖에 못 나서나. 답답해. 아유 예전에 유관순 10대였잖아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그때에 유관순 10대요. 10대 후반. 그러니까 18살 때 나섰는데. 그러니까 그때의 그 간절함과 헝그리 정신이 없다 보니 그 기대할 수 있는 세대는 아닌데 그래도 그런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좀 알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고 탄탄하게 저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나라로 가는 길 아니에요. 아니 이게 여러 가지로 망조가 드는 게 호남만 망조가 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데서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야, 왜 저기는 100만 원 주고 우리는 안 주지? 그게 충청도 또 뭐 강원도 이런데 경상도 뭐 이런 데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100만 원이 호남에 저렇게 마루타 실험할 때 돈 들어가는 예산으로 차라리 그 돈으로 호남 그 농촌인들을 농가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200이면 이거를 더 300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인프라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농협 그 어떤 기술을 전수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 소득이 늘어나서 처음에 100만 원 늘어나고 그다음 몇 년 후에는 1,000만 원 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료 주면은 거기에 그냥 세뇌당해서 그 사료만 받아 먹게 이게 뭐 수동적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 개발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게 아니라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이게 문제가 되고요. 호남 사람들은 마루타가 되고
이게 전 국민을 갖다가 우롱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나는 왜 100만 원 안 주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 100만 원 준다는 게 실험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이재명의 저수지에서 돈을 퍼준다 그러면 오케이 뭐 알아서 해. 그거야 뭐 좋지. 그런데 국가 세금으로 그 짓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래. 전 국민 봉기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호남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남인들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들이 호남을 왜 정치인들이 발전 안 시키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쇼만 하잖아. 공항만 쓸데없는 데다 갖다 지어 무한공항 같은 거. 공항이 있는다고 그게 발전해요? 그러니까. 무한해? 그러니까 그런데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겠다 말만. 하겠다. 예. 호남인들 이제 깨어나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